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인 하신다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요즘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오케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온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언제쯤 다시 짠 하고 여의도 스테이지 무대에 다시 설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일단은 우선은 조금은 쉬어가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개인기는 아마 동급 최강일 겁니다. 근데 충분히 완전히 방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고속 충전을 해도 100일 안에 충전할 수는 없을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이고 쉬어야 할 때고 또 성찰해야 될 때라고 좀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는 좀 지켜보시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을 물러난 만큼 이번에 다시 당대표에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도의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번 총선 패배의 의미를 좀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한동훈 위원장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는 절대 뭐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분들의 목소리는 일단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전당대회에도 출마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라는 취지의 주장들인데 박성민 전 최고의 예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아요, 이번 텀은 쉬어갑니다. 불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쉬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최근에 SNS에 글도 쓰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상 이미 등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총선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극심하고 정말 피로하다면 사실 SNS에 그렇게 글을 쓰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정치의 무대로 다시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뭐 폐쇄자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하고 나와서도 한동훈 때리기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 갈지 않겠어요? 아이고야. 저는 그런 면에서 네. SNS에 글을 쓴 게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최근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오찬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맞아요. 부분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그건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 감정상의 이유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등판은 이미 시작이 됐고 국민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전을 사실상 혼자서 원톱으로 이끌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금 소진이 되고 소모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요즘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건강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건강이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글쎄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 플러스 등판 시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수는 아니요, 한동훈 전 위원장 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등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셀카 찍는 데 바빴어요. 온갖 비호감을 양성하면서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와서 맹활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도 상임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러 오는데 거절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때렸잖아요.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홍준표 시장을 말려야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불러가지고 그것도 4시간씩이나 만찬 회동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났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정은 참 참혹하죠. 나라도 오찬 초청 안 가겠어. 이해해. 한동훈 전 위원장 건승을 빕니다. 빨리빨리 여의도 정치권에 다시 나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수석 최고입니다. 정치적으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사고방식, 깐족대는 말투, 턱짓, 셀카 놀이도 계속하세요. 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요. 훌훌 털고 저석히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아니다. 한동훈은 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어요. 어허. 배를 내가 움직일 수 있죠. 노를 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조류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면서 적정한 때가 오지 않을까, 그걸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깐죽거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롱을 하는데 빨리 나오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국민의힘 여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아까 모두에도 이 방송에서 뭐 탄핵 이야기 나와서 윤 대통령 임기를 축소시키고 심지어 임기 단축 개헌도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어찌됐든지 간에 정식으로 한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대선까지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이 누구 편일까요? 한동훈 편일까 이재명 편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승자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네 분 가운데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가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대회 출마를 그래도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할 것 같다라는 분은 손을 드시고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분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분 다 안 되셨습니다. 불출마할 것 같다. 뭐 지금 네 분의 생각은 현재까지 오늘 4월 23일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역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실을 하루 2차례 찾았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어떻게 더 국민들과 소통해서 또 고칠 거는 고치고 정치권과도 대화를 해서 또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는 그런 점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기자실을 찾아서 비서실장 인선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진석 5선 의원이죠. 충청 출신의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오후에 한 차례 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아서 이번에는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제가 또 이 상호명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큰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김포에서요. 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합니다라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의 누구, 이 부분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